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바로 정법 승부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십니다. 이동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법적으로 다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종섭 대사라는 사람이 이제 호주 대사가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부터. 우선은 이 공수처가 오랜 기간 사건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1월에 압수수색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무자 선에서의 피의자 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지나치게 길게 호흡을 끌고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안 했다며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종섭 전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돼 국외로 나아가는 방향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호흡을 길게 끌고 간 측면이 있고 출국 금지 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인사 검증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두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굳이 논란이 되는 사건의 가장 최상위층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출국 금지 해제 조치를 취한 것 자체도 실질적인 사건 진행 내용과 무관하게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동훈 변호사님은. 일단은 이제 공수처가 좀 이 수사를 좀 길게 끌었다라는 인상을 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에 수사하는 방향이 옛날에는 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검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공수처는 지금 위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사 대상을 말씀드리는 예. 거죠. 그 조사 대상을 보면은 이제 이종섭 지금 이제 호주 대사라고 예. 저희가 호칭을 해드려야겠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식인데, 근데 1월에 보면은 포렌식을 이제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한 달에서 2달 가량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 놓으니까 공수처가 이 부를 명분이 없는 거죠. 밑에가 이미 조사가 안 됐으니까 약간 그런 게 겹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출국 금지부터 그냥 해놔야 돼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몇 번 연장을 했죠, 출국 금지. 예, 보통은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출국 요청을 했을 때 금지 해제를 예. 요청했을 때 그 공수처에서는 이제 법무부에다가 보통 이제 출국 금지를 해제하지 마라. 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를 요청하지 않으면은 관행상 법무부에서 그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외교적인 문제나 뭐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또 이종섭 장관이 뭐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를 해제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은 약간 정치적인 판단 영역에서는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를 계속 연장을 하면서 묶어두면서 수사는 질질 끌면 그건 꼭 누구죠? 이종섭 호주 대사라는 그런 경우 말고도 이게 좀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 건가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는 사정을 소명하면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는 출국 금지 조치가 일시 해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꼭 필요한 사정이라든가 예. 지금 출국해서 어느 나라에 당분간이라도 체제하지 않으면 영주권 등이 박탈된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충분히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긴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딱히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급작스럽게 출국 금지 해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이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공수처가 부랴부랴 다소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출국 금지 해제 별달리
이해를 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냈다고는 합니다만 했다는데? 반대 의견을 내긴 예.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수사 진행을 위한 출국 금지의 정당성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정부 뭐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혐의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쟁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우리 대령님 박정훈 대령한테 내려진 게 수사 외압인지 아니면 이게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그다음에 이 같은 맥락이지만 뭐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이 있는지 아니면 상관 명예훼손을 한 것인지 그리고 박 대령한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이 경찰에 이첩을 한 거를 다시 회수를 해와라. 이 과정에서 이게 피의자를 빼라는 취지였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였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번에 이제 국방부가 설명한 것처럼 이게 박정훈 대령의 상관 불복종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다고 또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성민 변호사님? 일단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다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을 포함해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태도를 달리하는데 이를 전에 들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도 다소 당혹해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김계환 사령관이 7월 31일 6차례에 걸쳐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8월 1일에는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후에 8월 2일에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차장과 2차례 통화를 하는데 이 8월 2일은 이미 결재한 대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그리고 사건 이첩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통화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일부 피의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관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압수수색 그 번성물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관계는 그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다만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사실관계보다는 법적 쟁점이 더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인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권한 내에 부당한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에게 과연 이와 같이 이첩 지시를 보류 중단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군사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인의 성폭력 사건, 민간인 신분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건을 포착했을 때 일반 경찰의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즉 이는 수사의 개시 단계가 아닌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중단 지시를 내렸다면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인 권한 내에 포함되는지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쟁점이 불거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상당히 이어질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일반적인 권한이 없어 보입니다만 경북경찰청에 이미 넘어간 자료를 회수해 오라는 취지 그 지시가 국방부 검찰단에 이루어졌다면 군사보건법상에 의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입니다. 법적 쟁점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 보이고 여러모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어질 사안 같아 보입니다. 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좀 다른 경우도 있군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공수처가 이제 모처럼 좀 많이 관심을 받아요. 그동안 공수처의 여러 가지 이 업무 활동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요. 여기가. 네,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은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 처장 차장 포함해서 공수처 검사가 25명. 그다음에 수사관이 40명 이제 이어지 초민이죠. 초민이 사정기관이죠. 근데 이게 서울중앙지검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 규모면 유사한 규모다라고 말을 하긴 해요. 아, 중앙지검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4차장 산하의 일부 반부패 수사 3부 예. 요거를 이제 고려를 한다면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인원을 가지고 수사 보조, 기획, 행정 각종 업무를 다 해야 돼요. 그 실제로 조직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수사부하고 공소부 설치돼 있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뭐 수사기획관실, 인권수사 정책관실, 뭐 수사과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뭐 사건 관리 담당실, 뭐 기록관리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인원들이 그걸 다 커버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할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게 태생적으로 지금 이게 인원이 부족할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원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지금 더군다나 예전에 뭐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공수처 초기에는 그 검사가 우리가 이 일반 검찰청 검사에서 파견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수사 경험도 적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검사를 선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인데 일단 초대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었고 예, 사실 예. 판사 출신이 특검을 맡는 경우도 많아서 판사 출신이라고 수사를 못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이 수사관 특히 그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예. 선발한 이후에도 검사는 사실 검사로 한번 선발되면 통상 10년마다 한 번씩 적격 심사를 받습니다. 그 적격 심사에서 특별히 부당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그 검사의 신분을 유지하는 반면에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씩 총 3번을 할 수 있는데 예. 비교적 임기가 단기간이죠. 정치적 중립성을 특별히 더 고려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수사 경험의 부족을 낳는다는 비판도 충분히 제기될 만하고 그동안 뽑았던 그 인력들이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처럼 공수처가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고요. 그나마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도 공수처를 떠나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더 발전돼 나가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더 더뎌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종섭 호주 대사 뭐 빨리 수사해달라고 요청서도 내고 그러면 빨리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아니 조사 받는 사람이 빨리 해달라고 수사기관이 빨리 해주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사실 지금 공수처가 아래를 아직 못 따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대사 소환해도 문제예요. 이게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추가 소환한다면 뭐 지난 7일에 한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두 차례 조사를 하는 건데 두 차례 조사의 결과를 내야 되는데 현재 수사 진행 사항을 봤을 때 이 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수사력 부재로 스스로 증명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공수처가 이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은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 호주 대사 임명된 사람을 무작정 여기에 붙잡아 둔다는 것도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좀 안타깝네요. 이 뭐 아무리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방산과의 관계, 방위 산업 이 문제와 호주와 우리와의 방위 산업 관련 관계도 중요하고 뭐 그래서 보냈다고는 하지만 좀 그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굳이 이 시점에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무부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사 검증과 출입국 심사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체크해서 보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더 나아가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데 그 사안에서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굳이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공수처도 그 수사의 호흡을 길게 가져간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압수물 분석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압수물을 소지하고 있던 자 그리고 실무 담당선에서 순차적으로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 수사가 아직 피의자 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종섭 대사가 여론의 압박에 일단 귀국은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대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귀국한 이상 공은 공수처에 넘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호흡을 길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사건이든 여러 수사관이 달라붙어서 2, 3주면 사건의 실체는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대사가 한다고. 아니라 현 대사입니다. 현 대사, 예. 전 장관 현 대사.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수사에 오래 이거 전체 이 수사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우리 이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되게 제 생각도 비슷한데 이 박성배 사건 박성배 변호사님하고 되게 죄송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저 아침에 진행을 하는 분이고 이게 초반이니까. 박지훈 변호사 팬이신 모양이네요. 아니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해야죠. 사실 그 공수처가 지금 수사관 그 검사 2명하고 수사관 3명이서 지금 이 사건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지금 현재 워낙 관심을 받는 사안이니까 공수처 내에서도 여기에 검사나 수사관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예. 사건을 압수물 분석하고 피의자들 그 밑에 피의자들 소환하고 실무자들 소환하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수처한테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선택은 이제 공수처의 몫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 오래 끌면은요. 사실은 이게 무슨 문제가 이게 지금 정치적 사건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 사건이 될 이유가 없는 사건이 정치적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공수처는 어디든 더 이상의 어떤 불필요한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이분이 지금 이 사람이 대사란 말이에요. 지금 이 대사 신분으로 그런 경우 있습니까? 당신 대사인데 수사받으러 와라 그러면 지금 정부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뭐 요청 있으면 언제든 온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대사가 그 나라에 부재하면 영사나 총영사가 그 대사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테고 일단 급이 다르다고 보게 되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또 그 나라의 상당한 신뢰죠. 간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귀국한다? 큰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인 마찰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도 쏠려 있지만 관련 사건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죠. 예, 증인으로 뭐 요구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재판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사건이라 이 재판 과정에서는 현재 그 기소를 감행한 검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사건의 실질적인 그 내막은 이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이 관련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사는 실질적으로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언급해 드립니다만 사실관계 조사도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이 있는 만큼 법리적으로도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쟁점이 뭐라고 앞으로 남은 쟁점. 앞으로 남은 쟁점은 결국은 이제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권 남용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이게 정당한 자기 직권 안의 행위였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요게 항명이냐 아니면은 이게 그 뭐고 정당한 나의 그 항명이었냐라는 예. 게 쟁점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또 쟁점이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